여러분, 2025년 코스피가 무려 75.6%나 올랐습니다. 전 세계 수익률 1위. 그런데 이상하죠. 뉴스에서는 이렇게 난리인데 왜 내 계좌는 아직도 마이너스일까요? 요즘 주위에서 누구는 얼마 벌었다더라 이런 소리 들리면 괜히 마음만 급해져요.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 건지 이런 고민하다가 결국 타이밍 놓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오늘은 이런 국장 강세장에서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투자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주식시장에는 대표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을 한데 묶어놓은 문구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든든한 뼈대가 되는 건 바로 코스피 200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처럼 이름만 들어도 아는 우량기업 200개를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코스닥은 바이오, 2차전지, AI 등 성장산업이 모인 시장인데요. 그런데 최근 코스피 지수가 5천을 찍고 주가가 왔다 갔다 변동성 정말 심하잖아요. 오를 때는 무섭게 오르다가도 떨어질 때는 훅 떨어지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하는 투자 방법은 바로 이 시장 전체를 담는 시장지수 ETF 투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20.7%로 주요 20개국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렇게 시장 상황이 뜨거울 때는 다음에 오를 종목이 뭘까 고민하며 에너지를 쏟는 건 사실 우리 초보자분들에겐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이라는 시장 자체에 올라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코스피만 사면 끝인가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조금 더 똑똑한 투자를 하려면 돈의 흐름, 즉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최근 코스피가 5천선을 돌파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완전히 체급이 키웠죠. 이렇게 시장 전체에 에너지가 차오르면 투자자들의 돈은 서서히 다음 목적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더 폭발적인 성장성이 있는 곳. 실제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진정한 1000스탁 시대를 열었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하루에만 코덱스 코스닥 150의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약 6천억 원 가까이 몰리면서 순매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즉, 한국 시장의 형님격인 코스피가 든든하게 길을 터주면 그 뒤를 따라 수익률이 좋은 코스닥으로 자금이 쏠리는 구조인 거죠. 이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표지수에서 성장지수로 자금이 이동하는 선순환 구조.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투자해야 합니다. 물론 코스닥과 나스닥은 성장주 비중이 높아서 변동성이 조금 크긴 합니다. 오를 때는 확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올랐을 때 내 계좌의 수익률을 시원하게 펌핑시켜줄 효자 상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최근 투자자 예탁금,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오려고 대기 중인 총알이 무려 11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주식시장으로 돈의 흐름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럴 때 나 혼자 괜히 엉뚱한 종목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 다 수익 볼 때 내 계좌만 파란불 뜨는 비극이 생길 수 있어요. 공부도 안 하고 괜히 샀다가 내가 산 종목만 떨어지면 어떡하지?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바로 이런 소외감과 변동성입니다. 물론 나는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낼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개별 종목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늘 말했죠. 저와 같은 평범한 투자자라면 주식 공부하느라 머리 싸매며 귀한 시간을 쓰기보다는 단순하게 지수 ETF로 마음 편히 투자하세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여러분의 진짜 자산인 몸값을 올리는 데 집중하는 게 훨씬 현명한 투자 아닐까요? 결국 핵심은 내 포트폴리오에 든든한 코어 자산을 만드는 겁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 시장의 흐름이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국장에서 수익을 내서 미장에 묻어두는 전략을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하며 한국 증시의 체급을 키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에 올라타고 싶다면 코덱스 코스닥 150과 코덱스 200 같은 대표지수 ETF에 관심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 나와요. 아니, 올해 국장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럼 한국 주식을 더 많이 사면 되나요? 사실 투자 세계에서 100%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지금 당장 국장 분위기가 아무리 뜨거워도 결국에는 내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뿌리인 코어 자산은 미국 주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년, 내후년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에게 7대3 비율을 추천드려요. 먼저 전체 자산의 70%는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대형주가 포함된 코덱스 미국 S&P 500,
그리고 빅테크 성장주에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을 활용하는 거죠. 사실 미국 시장은 세계 경제 중심이기도 하고 장기 우상향에 직면된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이거든요. 여기에 나머지 30%는 요즘 분위기 정말 좋은 국내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코덱스 200과 코덱스 코스닥 150을 통해 한국 시장의 상승 모멘텀까지 챙겨가는 전략인데요. 이렇게 하면 글로벌 안정성과 국내 시장의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즉, 한국 주식을 지금 같은 불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 자산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만약에 한국 주식 시장이 하락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마음 편히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이유, 바로 70%를 차지하는 든든한 미국 자산 덕분입니다. 이렇게 내 포트폴리오에서 코어 자산이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이 투자 비율은 개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중심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이 마라톤 같은 장기전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건 결국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튼튼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오늘 당장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1등 기업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1등 기업들에 골고루 투자하는 이 4가지 주소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이 이미 상위 10% 똑똑한 투자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근육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